이번 시간은 씻기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기기는 이제 욕조나 그다음에 뭐 탕 온도계, 로션, 크림, 뭐 샴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지적으로 바른 수딩 크림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기 욕조예요. 아기 욕조. 보통 한 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엄청 비싼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두 개가 있으면 씻기기, 헹구기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헹굼용으로 따로 준비하고 씻기기용으로 한 다음에 헹굼용을 따로 준비해 놓고 씻긴 다음에 바로 와서 헹구고 딱 큰 타올로, 목욕 타올로 꺼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용, 헹굼용 두 개를 이렇게 권해드려요. 목욕을 할 때는 우리가 탕 온도를 이렇게 재야 되죠. 탕 온도계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두면 되고 중간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체크를 하면 되는데 탕 온도는 보통 한 몇 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40도, 네, 38도. 보통 한 38도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38도에서 40도. 그래서 헹굼에는 뭐 아무래도 좀 더 높아도 돼요. 한 40도 정도. 그다음에 베이비 샴푸를 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시키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의 자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부터 발끝까지 구분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신생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신생아 때는 샴푸 대신 이렇게 올인원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바디도 되고 헤어도 되는 그런 올인원. 그리고 아이가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고 자라기 시작하면 당연히 모발도 자라고 그러면 모발에 윤기를 더 주고 모발에 특화된 샴푸를 따로 쓰는 게 좋겠죠. 계속 이 제품을 쓰는 것보다. 그때는 요거는 바디만 사용을 하고 신생아 전용 샴푸가 있어요. 순한 산성 두피 케어 샴푸, 두피 케어가 되는 이런 샴푸를 구매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머리 따로 바디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와서 닦일 때 대형 타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사용하는 타올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아이 전용 목욕 타올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성인들은 그런 오염에 굉장히 내성이 돼 있지만 아이들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세탁도 따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목욕 타올로 목욕시키고 헹군 다음에 바로 아이를 안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수분이 빠져나기 전에 나오는 거고 체온도 보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타올을 준비하면 되고 목욕 타올은 몇 개로 돼 있죠? 3개 정도. 이거는 일반 타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목욕 타올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타올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아기 타올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도 사이즈. 이런 거는 한 4개인데 더 필요하시면 더 구매하시면 되고 요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베개에 깔아도 되고 이불에 깔아도 되고 하니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4개 정도, 대형 타올은 한 3개 정도 준비하면 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로션이에요. 다 씻고 아이를 꺼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로션을 빨리 발라줘야 되겠죠. 베이비 로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거는 봐도 누가 봐도 신생아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향이 거의 없고요. 되게 부드럽고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첫날부터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션을 발라주는데 우리 아이가 오늘 엄마랑 같이 외출을 했어요. 자외선을 좀 노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이든 몸이든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수딩 크림을 따로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딩 크림은 피부 진정하는 크림이기 때문에 매일 온몸에 발라주는 것보다는 국지적으로 필요할 때 발라준다. 이렇게 해서 따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진 크림은 어디다 바르죠? 엉덩이. 맞아요. 이런 기저귀 발진 크림은 이제 엉덩이 같은데, 튼살 같은데, 목이나, 그죠? 귀나, 코 이런 데 있죠. 엉덩이, 사타구니 이런 데 많이 발라요. 그래서 이 발진 크림은 다른 크림하고 좀 달리 코팅력이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발진한 부위에만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번 시간에 발라볼 거예요. 우리가 손등을 한번 내주시면 한 번씩 발라드릴게요. 다른 제품들하고 달리 코팅력이 좋아가지고 어때요? 코팅 되죠? 우리 아이 엉덩이라 생각하고 발진난 부위를 케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닦으실 분, 물티슈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물티슈 드릴게요. 어때요? 다르죠? 코팅이 이렇게 되고 촉촉하고 되죠? 이렇게 해서 발진 부위를 발라주면 아이가 회복되는 데 좋고요. 이게 사실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갈 정도다 라고 하면 계속 이걸 바르면 안 돼요. 병원에 갈 정도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초기 증상, 병원에 안 가도 될 때 그때는 이거 발라주면 바로바로 회복이 되니까 이런 건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세탁을 우리가 합니다. 유아용 전용 세제가 또 있어요. 찌꺼기가 없는 천연 유래의 소재를 사용한 거, 화학 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블랑이라는 제품 말고도 다른 브랜드도 많아요. 예. 향도 거의 무향이에요. 아이들 향이 진하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아이들 전용 세제랑 섬유 유연제도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살균 세정제는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거에다가 세정제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 옷이 굉장히 연해요. 잘 손상이 되고 뜯어지고 하니까 세탁망에서 아이 옷만 따로 해서 빨면 좋죠. 세탁망도 사이즈에 따라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사이즈별로 한두 개씩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신생아 이제 기저귀는 스텝별로 나오죠. 쭉 나올 거예요. 스텝별로 이제 회사가 많으니까 이거 소모품이니까 브랜드별로 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기저귀를 늦게 띄면 늦게 뛸수록 많이 필요한 거고, 일찍 떼면은 뭐 금방 쓰시는 거죠. 그리고 천 기저귀 항목인데, 천 기저귀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통풍이 잘 안 돼서 계속 발진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생길 경우에는 천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경우에만 천 기저귀를 쓰고, 요즘에는 내가 원해서 천 기저귀 쓰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 아이가 안 맞을 경우에만 천 기저귀를 쓴다라고 하시고, 천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당연히 딸려오는 게 기저귀 커버도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대소변을 넣었을 때 우리가 닦아주죠. 닦아주는데 외출했을 때 밖에서는 물로 닦을 수 없지만 집에서는 물로 닦는 게 최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기 비데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비데는 여기 어디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은 수도가에서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이가 세면대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세면대에다 이거 걸어놓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아이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아기 비데를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쓰레기통인데, 일반 쓰레기통하고 기저귀 쓰레기통이 다른 점은 실링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기저귀가 아무리 돌돌돌 말아도 가만히 냅두면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패킹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패킹은 이런 식으로 바깥에 뚜껑에도 있고 안에 뚜껑에도 있고 요 라인에도 뚜껑에도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많이 잡아주고 눌렀을 때만 개봉이 되고 또 잠그는 기능도 있고, 이렇게 기저귀 전용 휴지통을 따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기저귀를 차곡차곡 쌓고 냄새 안 올라게 하고, 요거를 베란다나 딴 데 비치하더라도 따로 요렇게 패킹이 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일반 쓰레기하고 다 섞어가지고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따로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 교환대는 아이 이제 기저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디서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침대에서 그냥 보통 누워 있다가 기저귀 보고, 아니면 소파 같은 데나 아니면 바닥에다 하는데, 기저귀 전용 이렇게 교환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침대를 구매하시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침대가 돼 있으면 가로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아이를 벨트, 혹시 아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벨트로 해놓고 기저귀를 가게끔 되어 있는데, 침대랑 상관없이 그냥 패드판만 돼 있어서 거실 마루 바닥이나 방바닥 아니면 침대나 소파에다가 그 패드를 올려놓고 아이를 하면 아이가 머리나 뭐 어깨나 엉덩이가 안 베길 거 아니에요. 딱딱한데. 그래서 그런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드를 구매하시면 좀 더 기저귀를 갈 때 아이가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겠죠. 한 이 정도 허리 높이의 스탠드형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데, 그 제품은 아이가 이제 낙상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 한눈파로 하는 사이에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벨트를 하셔야 되고, 그게 불안하면 이런 판만 가지고 침대 또는 소파 같은데 아니면 바닥, 거실 같은데 눕혀놓고 하면
낙상 사고는 안 나겠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이 유아용 손톱깎이잖아요. 손톱깎이 이렇게 손톱에 정말 세균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성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손톱깎이를 그대로 쓰진 않겠죠. 아이가 크기도 다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손톱깎이를 따로 아이 전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아 면봉입니다. 면봉 보시면 보이시나요? 좀 작죠. 어떤 제품들은 깊이 안 들어가게끔 얘가 동그랗게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깊이 안 들어가게 돼 있는, 어쨌든 유아 전용이기 때문에 좀 순면이고요.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아니면 국지적으로 연고를 바른다, 로션 외에 연고를 바른다 할 때도 이런 거 사용하시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좀 더 섬세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봉은 소모품이니까 이거는 모양별로 해서 여러 번 사서 교체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 티슈예요. 입 안을 닦는 거죠. 아이가 이제 갑자기 잠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외출해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닦을 수가 없을 때 이런 거는 멸균 티슈예요. 순면 구강 티슈, 그다음에 유기농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강 티슈도 꼭 필수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티슈는 뭐 집집마다 당연히 다 박스로 계속 아이들이 있는 곳에 닦아야 되니까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콧물 흡입기. 아이들은 콧물이 찼는데 잘 못 풀잖아요. 흥을 잘 못해요. 흥을 되려면 또 기다려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빼줘야 되니까 콧물 흡입기가 있고, 병원에 가면 콧물부터 빼줘요. 기계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콧물 흡입기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콧물만 빼줘도 아이가 공기가,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니까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짜증내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식기기 항목 알아봤습니다. 네.